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사진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멋진 풍경을 담거나 많은 추억거리를 간직하기 위해서 손쉽게 찍는 사진은 우리 시대의 영상 언어가 된 듯합니다. 오늘 더 리더는 그래서 기존 직업을 그만두고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사진작가로 변신한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산인 안면도 출신으로서 안면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진으로 전해오신 손현주 포토그래픽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면도에서 네. 지금 멀리 오신 거죠? 네, 지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한 2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네. 발걸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앞부분 오프닝에서 포토그래픽 아티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보통 뭐 사진작가로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호칭을 쓰시는 뭐 이유가 좀 있으신지요? 네, 제가 2014년에 런던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이제 되게 개인전을 열 때 뭐 엽서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어떤 인쇄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너는 어떤 명칭을 쓰느냐고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던 중에 한국에서는 대부분 포토그래퍼라는 명칭을 쓴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약간 그게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인 느낌이 강하다면서, 포토그래픽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 명칭이 내 작업과 가장 잘 어울리고, 그리고 작업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표현을 할 때 계속 그냥 포토그래퍼보다는 포토그래픽 아티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제가 안면도 출신이시고 또 안면도를 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기에 스토리를 담아 소개하는 사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이런 스토리를 담고 싶으셔서 안면도를 선택하신 거겠죠? 추정을 해보면. 그렇죠. 예. 네, 본래 제 고향이 안면도이고요. 예. 제 조상 대대로 사실은 안면도에서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를 표현할 때, 제 자신이 섬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섬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섬에서 산다는 것이 제가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좁고, 문화적으로 고립돼 있고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섬을 19살에 딱 나오는 시점에서 나는 저 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 30년을 보낸 거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아 나서던 꿈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때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동안 저는 그 19살 때까지 이루어져 있던 감성을 그냥 야금야금 파먹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바로 저를 찾아 나서는 작업을 했고 그것이 사진이라는 매체였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즐기는 아마추어들 그러면 그냥 이쁜 사진. 네. 처음 이제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안면도에서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보면 파손된 부표, 쪽배, 깨진 거울, 좀 뭐랄까 해안가에 버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피사체로 삼은 이런 사진들이 좀 눈에 많이 띄던데요. 그런 곳에 시선이 머물렀던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관광객이 아니고 일단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섬을 읽어내고 사유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된 계기와도 이것이 연관이 돼요. 제가 2010년도에 기항을 해서 그해 가을에 이제 처음으로 내가 앞으로 나머지 50년을 살아가야 할 길게 말해서 50년 살아가야 할 섬인데 나는 이 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카메라 한 대를 메고 섬 해안가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안면도를 제가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경계, 그러니까 물이 좀 뒤로 물러나면 뒤로 아래로 내려가고 물이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뒤로 좀 물러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걸어서 섬을 일주하는데 딱 보름이 걸렸거든요. 근데 한 사흘쯤 걸었는데 이제 조금 무리를 해서 약간 발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카메라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자신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름답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 고운 풍경들은 다 어디 가고 제 사진 네. 속에서는 온통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들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오브제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지?라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닷가에 덩그러니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은 예. 분명히 저것은 누구네 집 안방에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그게 이제 바닷가에 내려와서 그 순환의 마지막 기점을 이제 장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만은 네네. 그 텔레비 수상기가 그냥 거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린 거고 예. 어떻게 해서든 바닷가로 흘러내려와서 이제 없어질 물건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건 우리 앞집 할머니는 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밤 9시만 되면 늘 졸았는데 뭐 혹시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외갓집에서 같이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텔레비전을 보던 풍경이라던가 이런 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제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술적으로 재인식하는 그런 과정들이 카메라 속에서 계속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쓰레기라는 것이 어떤 그 이제 더 이상 이게 우리의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저한테 다가온 것이 이 섬 오브제 쓰레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올 봄에 이제 안면도 오디세이라는 네. 전시하셨고요. 또 런던에서는 이제 섬은 부표다 이런 첫 개인전을 네, 해외에서 네, 하신 네, 분이 네. 굉장히 행운이신 것 같기도 네, 한데, 맞습니다. 되게 어떤 컨셉의 작품들을 두 전시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고 또 어떤 스토리를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인지요? 제가 부표 작업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섬을 걷다 보니까 이 부표가 이게 스티로폼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요즘 예.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부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많이 발견한 것이 그게 부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환경적인 문제로 이거 섬이 너무 더럽혀지고 있구나라고 접근을 했는데 이게 그 부표들이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바람과 비바람과 그리고 뭐 눈보라도 맞고 이러면서 많이 형태가 어그러집니다. 예. 그거를 가만히 1시간쯤, 2시간쯤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형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 다른 어떤 제가 발견하고 싶은 예술적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본래 부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 바다에서 어부들이 뭔가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띄워놓은 물건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부표 밑에는 어떤 양식물이나 그 불량식이나 이런 양식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로 통하는 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끊겨서 섬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흘러들어온 부표를 보면서 제가 그걸 예술적으로 재인식한다든가 어떤 우리의 인생과 같이 결합을 시킨다든가 우주적인 모습을 나름 끄집어낸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게 된 거죠. 예. 지금 이제 사진 작가 활동이 어떤 건지 얼핏 언급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찍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진 작가다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의미에서 좀 어려웠던 점 있었던 순간을 좀 이렇게 복원시켜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2011년에 그 태풍 무이파가 이제 그 섬을 중심을 관통한다는 그 시간에 저는 참 그 태풍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거의 토네이도 따라다니시는 네. 비슷하고요. 가족들 몰래 이제 걱정하니까 가족들 몰래 차를 끌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차 바퀴가 이렇게 들썩거릴 정도였었거든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해서. 그래서 어떻게 겨우 열고 카메라를 품속에 숨기고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바위에 숨어서 그 바람이 파도를 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하고 거의 카메라를 꺼내서 제가 무엇을 맞춰서 셔터를 누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아주 무모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2010년 걸을 때는 이제 발톱을 2개를 다 빼먹었거나 아니면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무인도에 한번 들어가서 그때는 거의 그 생사를 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부탁드리기도 했어요. 어떤 상황인데요? 네파 수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이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거기 어부 아저씨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저를 섬에 떨궈 주시고 물이 들어오면 저를 데리러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섬에 이제 저 혼자 당그러니 놓여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섬이 궁금했어요. 한 바퀴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지점까지 갔는데 이게 섬이 워낙 인적도 없는 데다가 이 바위에 이끼가 많이 껴서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분의 1 지점쯤 갔는데 뭐 거기 이제 낭떠러지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발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근데 이제 카메라 2대가 그냥 넘어지면 이게 다 망가지게 생겨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굉장히 민감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2대를 등 뒤로 확 젖히고 그리고 가슴으로 이제 바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증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흘러서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제 여기 이 턱하고 손 가운데가 피가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11바늘을 꼬맸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섬을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친 것을 저 어부가 알면은 다시는 이 섬에 나를 데려다 주지 않을 텐데 나는 아직 더 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숨기려고 손에다 호주머니에다 감추고 이 부분을 옷깃으로 올리고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농담으로 그 섬을 탈출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이래서 사실 사진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 좀 환자 같다는 네, 맞습니다. 가끔 하게도 되는데요. 그만큼 집중하고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래도 그때 찍었었던 그 네파수도에서 새벽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 그 가마우지가 막 오르는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상만 해봐도 좀 아름다운 장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우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많은 작품을 찍으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사진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를 꼽아주실 수 있을런지요? 제일 마음에 든다기보다도 제가 그래도 이 섬에 살면서 섬을 들락날락하면서 50년 동안 처음 본 풍경이 지난 12월 달에 그 폭설이 내려서 이 갯벌이 하얗게 잠겨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갯벌은 물이 쌓이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바닷물 짠 기운이 있는 데다가 이게 물이 그러니까 이게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물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물이 빠졌을 때, 이제 영하로 급속히 날씨가 떨어져야 되고, 그 위에 이제 눈이 엄청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그런 상황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게 올 12월 중순이었어요. 지난 12월 중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그 시점이 이제 감각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비를 다 챙겨 들고 갯벌로 내려갔죠. 그런데 정말로 이 갯벌이 하얗게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초입에서 그 앞에 무인도까지 제가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작품을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날이 워낙 추우니까 정말 손마디가 한 사흘이 가더라고요. 이게 감각이 없는 것이. 그렇지만 그때 찍었던 작품들은 지금도 뭐 굉장히 볼 때마다 신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장면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손현주 포토그래픽 아티스트님의 사진 이야기 또 계속 들으면서 또 인생 이야기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사진 찍기 시작한 지가 이제 6, 7년 되신 거니까 원래는 사진 작가가 아니셨던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기자였습니다.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하고 똑같은.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편집부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그만두는 것도 어떤 그 인생에서 보면 살다 보면은 어떤 임계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10년, 20년 그 단위로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딱 그 신문사 20년 되던 시점인데 네. 정확히 20년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가슴속에 뭐랄까 바람이 하나 쿵 하고 들어왔는데 예. 이게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제 꿈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휴가철도 아니었는데 이제 담당 우리 국장한테 난 일주일 동안 휴가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고집을 부렸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이 이게 평일에 휴가를 간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럼 일을 누가 하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제 생각으로는 휴가를 안 내주면 난 그냥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무모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서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보더니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배낭을 싸서 들고 처음으로 이제 나홀로 배낭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가 보직을 맡고 계셨으면 부장? 네네, 부장이었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편집부장을 하셨네. 네, 예.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첫날부터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예.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이 이제 날씨 좋고, 여러 사람이 같이 걸을 때는 참 좋은데, 날씨가 굉장히 궂을 때는 좀 약간, 이런 도해지 사람들이 걷기에는 두렵다라고 여길 만한 여지들도 많습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뭐 공동묘지도 지나고, 또 넘고, 예. 그러면서 해안가를 지나고, 뭐 이렇게 걷게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어찌됐든 무장무장 걸어서 이제 거의 성산포 해안길까지 나왔는데, 아마 그때 풍랑주의보가 일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틱이 아니면은 도저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나 여기서 포기하면은 앞으로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하고 어렵게 막 민박집을 찾아갔는데 모두 다 여자 혼자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 있으니까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군데 갔는데도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저기 온돌방이 하나 있는데 묵겠냐고 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 드린 말씀이 실은 나는 일주일을 걸어야 되는데 등산화가 다 젖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등산화를 좀 말려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뭐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쯤에 이렇게 방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아저씨가 정말로 이거를 밤새 보일러실에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말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따끈따끈한 그 시골 등산화를 20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네네 들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씩 웃으면서.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을 했죠.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따뜻한 분들이 옆에 있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따끈따끈한 등산화를 신고 다시 일주일을 다 걸어서 완주를 했고, 근데 되게 돌아와서 이제 일을 정상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되게 휴가 끝에 사표 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네. 안정적인 직장을 그것도 보직부장이었는데요. 그걸 탁 버리고 네. 사실은 뭐 사진을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아직은 그 사진 작가의 세계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쪽으로 확 건너가셨거든요. 그 원동력이라는 게 물론 사진에 대한 열정이었겠지만 그 용기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무작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지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한 40이 넘고 그 시점부터
더 인생에 탄력이 붙고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아, 나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늘 저를 따라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그 시점에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 소개해드릴 때 이제 런던에서 여신 전시회가 첫 전시회이신 건가요? 네, 네, 예. 그렇죠. 상당히 부럽고 또 되게 네. 행운이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을 그분들이 높이 사서 런던으로 초대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네. 전시회 때 그 외국인들의, 벽안의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렇죠. 궁금하네요. 네, 예. 네, 네. 저도 정시가 성사되기까지는 참 벅차고 놀랍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뭐가 되려고 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이 또 성사가 되기도 하더군요. 예. 그래서 그 런던에서 이제 사진 공부를 하는 그 큐레이터 분인데 그분이 제 페이스북을 계속 봤고 제 사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느 순간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뭐, 그게 또, 그럴 때는 뭐 당연히 가야죠. 예, 예. 저도 이제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의외로 그 런던어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도 섬이죠. 예, 우리도 뭐큰 네, 섬이죠, 네, 뭐. 네, 예. 큰 섬이죠. 큰 섬이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어떤 동양의 동쪽의 그 반도에서 거기에서 어떤 작은 섬에서 한 여인이 사진을 들고 이제 영국의 심장부 런던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같이 섬에서 섬으로 시간 이동인데 이제 제가 그 부표 작업한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텍스트를 촘촘하게 썼어요.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도록 제 자신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하고 이제 많은 옆에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놓게 됐는데 아주 굉장히 촘촘하게 줄을 쳐가면서 읽어가면서 질문도 하고 궁금증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제가 이 현대 작업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서 색을 굉장히 과감하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색을 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과감하거나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흡수를 해주는 보는 분들에 대한 보는 분들이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너의 그 섬이 참 궁금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기회가 되면은 이 자기네는 잘 발음도 안 되는 이 안면도라는 섬을 정말로 꼭 한번 발음이 잘 찾아가 안 보고 되겠네요. 싶다. 예.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뭐 또 구석구석 숙여진 계절 음식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네, 네. 지금 책도 내신 거죠? 2010년도에 딱 내려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같이 병행을 한 일이 예.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여행을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출판사하고 그런 이야기도 됐고,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만들어낸 책이 계절밥상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끄집어내지기 전까지는 그 와인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게 한 10년 이상 됐는데요. 와인은 어떻게 이 음식의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예. 뭔가 와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식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지거든요. 그래서 예. 음식 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탄력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이런 뭐 제철 밥상이니 무슨 로컬 푸드니 이런 개념들이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 책이 많이 기폭제가 됐어요. 요즘 제 책하고 똑같은 이름의 뭐 식당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요즘은 혹시 그 저 먹방이 분야에- 유행하는 동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철 그 지역의 밥상, 그게 가장 건강한 밥상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부분들도 그 제철 밥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쭉 사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활동 계획, 또 앞으로도 어떤 컨셉의 사진을 많이 좀 찍고 싶으시고 또 소개해주고 싶으신지, 뭐, 그 계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면도에 계속 머물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섬에 기점을 두고 아마 섬 사진을 계속 찍어낼 것인데 그것이 제가 살고 있는 안면도의 스토리와 많이 연결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서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보고 싶은 그런 포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도록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제 영문으로 제작을 한다던가 예. 이런 다른 그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닷가에서 저는 열심히 어느 땐가 어느 자리에서든 늘 머물면서 사진을 찍고 있을 것이고 안면도에 들어와서 낯선 여인이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아마 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작업은 그 사진 작업을 계속하지만 사실은 저를 키워주고 이만큼 만들어준 것은 섬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섬을 위해서도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도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되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아무래도 안면도는 관광지니까 예. 어떤 관광의 핵심은 미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면도의 식재료를 알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파인다이닝을 연출한다던가 어떤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사실은 진행을 해왔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섬을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창작 영역과 봉사 영역이 살짝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섬이라는 덩어리가 주는 제 그 손윤주라는 한 개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그게 계속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항상 사진 찍는 소년주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네, 사진은 시를 읽는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현주 사진작가는 사진은 자신의 삶의 전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사진 활동을 통해서 사진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선물하는 아티스트로 활약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멋진 말씀 해주신 손현주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